작년에 생겼어요. 그래서 ISA가 만기가 됐어요. 3년이 됐어요. 그걸 이걸 가지고 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에서 300이나 400, IRP까지 다 합치면 700까지 원래 세액공제가 되는데 매년 내 ISA 만기된 게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0까지 추가로 되는 거죠. 그러면 최대 1,000만 원까지 그 해에는 세액공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마이머플러TV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식, 펀드, 예적금, ETF? 제 약간 생소한 단어도 있고요. 금융상품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많은 금융상품들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은행 가서 예금 들고, 증권사 가서 주식하고, 또 보험사 가서 또 보험 들고, 또 펀드도 뭐 은행에서 할 수도 있고, 증권에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계좌에다가, 한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여러 개를 담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영국에서 이제 그걸 처음 만들었어요. Individual Savings Account. 우리나라가 그거를 이제 수입을 했죠.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ISA, 영어는 동일한데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해서 한 계좌를 만들어요. 그 계좌에다가 예금, 그쵸? 그다음에 펀드, 그다음에 뭐 파생 결합 증권, 그다음에 주식 이런 거를 이제 다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편리하겠죠? 취지는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거기서 이득이 나잖아요. 이익이 나면 거기다 세금을 물리지 말자. 그럼 왜 그런 상품을 하겠어요? 중산층, 서민, 그 자산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 뭐 부자들은 이미 있고 여기서 부자의 정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그러니까 금융소득으로 이자나 배당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연간 2천만 원 이상을 벌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융권에서는 이게 부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ISA에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 해당이 안 되고 소위 말해서 중산층 서민 이렇게 이제 가입이 되는 거고요. 19세 이상이면 다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안 되고 15세 이상도 근로소득만 있으면 가입이 돼요. 그런 다음에 아까 이제 비과세 말씀드렸는데 그 계좌에서 그 200만 원까지는 이익이 발생한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요. 세금을 안 내고 200만 원을 이제 초과하잖아요. 초과하면 9.9% 분리과세를 해요. 그러면 이제 9.9%? 뭐 이자 배당세가 얼마가 되지? 15.4%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계좌에다가 예금을 들고 뭐 펀드를 해서 그 이득이 생기면 이렇게밖에 안 내. 비과세에다가 9.9밖에 안 내는데 이거 안 하고 그냥 하잖아요. ISA를 활용하지 않으면 그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 15.4 이렇게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어차피 할 거면은 ISA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입 대상이 이제 제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가입 금액도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2천만 원까지만 한도. 그 다음에 그 3년은 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무한정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해가지고 최대가 얼마? 1억이에요. 1억 원. 그러니까 연간 2천만 원씩 5년 하면은 그 다음에 더 넣고 싶어도 어떻게 돼요? 못 넣어요. 그런 제한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줬기 때문에 가입 금액에 제한을 두고 그것이 또 가입 기간, 의무 가입 기간 이런 등등의 제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이자소득세를 15.4% 부담하는데 이자 배당. 네. 비과세 200만 원 초과를 하면 9.9%? 그러면은 절세 효과가 뭐 엄청나다 뭐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죠. 그렇죠. 이제 배당이 얼마냐?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배당으로 받는 게 시가 기준으로 하면 평균 한 2% 뭐 좀 넘거나 그럴 수 있고 예금, 채권 어때요? 예금 금리. 거기서 뭐 1%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만큼 차이 나나 봤자 얼마 차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혜택으로 볼 수 있나? 지윤 씨가 그 품은 의문을 똑같이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화끈한 게 돌았죠. 주식. 주식은 2023년부터
이제 세금을 내야 돼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제가 이제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벌었어요. 2,000만 원 했잖아.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5천만 원까지는 주식으로 양도 차익 벌어도 세금을 안 내고, 그다음에 5천만 원 넘어서면 이제 초과분에 대해서 20%, 뭐 3억 초과하게 되면은 25% 이렇게 내는데, 그 ISA로 내가 주식을 하잖아요. 그럼 세금을 하나도 안 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그 메리트라고 볼 수 있고, 그럼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2023년이면 뭐 올해 내년은 뭐 해당이 안 되겠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올해 내년은 어떤 이득이 있냐면, 그 ISA를 통해서 주식을 하잖아요. 그럼 주식에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어떻게 돼요? 돈을 잃을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거기다 ISA에다가 돈 넣어주고 주식에서 돈을 잃었어요.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잃었어요. 근데 비과세 한도가 얼마로 했죠? 200이라고 했죠? 그럼 이 주식으로 200을 잃었으면 실질적으로 이걸 통 합쳐서 계산을 해줘요. 그러면은 주식을 뺐을 때 400까지고 400까지도 실질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넣어서 하는 게 넣어서 하지 않은 경우보다 올해 하고 내년의 경우에도 어떻게 되겠어요? 가입자 입장에서 유리한 거죠. 왜냐면은 이득이 나면 어차피 안 내는 거고, 손실이 나면 딴 쪽에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과세 한도가. 그러니까 보상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을 넣어서 하면 넣어서 하는 거하고 하지 않은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올해 내년도 양도차익 과세를 안 하지만 혜택이 있다. 마이너스에 대해서 그만큼 차감해 주니까 한도가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리고 2023년부터는 어떻게 돼요? 과세가 되는데, 물론 공제 한도가 있지만 ISA로 하면 얼마만큼의 이익이 나도, 양도차익이 나도 어때요? 세금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상당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지금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주식 매매 차익해서 뭐 세금을 부과한다 이러면 굉장히 시장에서는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았지만, 이 ISA가 나름대로 괜찮은 대안이. ISA 금액 제한이 있긴 하지만 IS를 통해서 주식을 하면 훨씬 유리한 거죠. 그러면 이 ISA도 종류가 있을까요?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가입하는 경우에 아까 세제 혜택 비과세 한도가 20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만 원. 근데 이제 서민형의 경우에는 혜택이 이제 2배예요. 400만 원. 그러니까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데, 그럼 서민형의 정의가 뭐냐?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를 더 주자, 이렇게 되는 거고, 400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제 분리과세 9.9%로 분리과세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일반형과 서민형이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운용 방식에 따라서 또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세 가지. 그러니까 그 주식 얘기했으니까 주식부터 말씀을 드리면, 국내 주식을 할 수 있는 거는 중개형이에요. 중개형 ISA.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식 거래할 때 이제 위탁계좌 해가지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ISA인데 이제 중개형으로 해서 거기다 돈을 넣어놓고 거기를 통해서 내가 직접 주식 주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국내 공모 주식형 주식 펀드도 사고 팔 수 있고 나머지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주식을 직접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중개형 IS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개형이 있는 반면에 일임형하고 신탁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신탁형의 경우하고 일임의 경우에는, 신탁은 내가 직접 지시하는 거야. 내가 뭐뭐뭐 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일임형은 어떻게 돼요? 그냥 맡겨버리는 거야. 금융기관에. 맡겨버리고 어떻게 돼요? 그 보수를 내겠죠. 물론 신탁형도 보수를 내요. 그 운용 금액에 따라서. 근데 이제 신탁형하고 그럼 일임형의 차이는 내가 직접 지시하느냐 아니면 금융기관에 맡기느냐. 그리고 신탁형에는 예금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나는 너무 좀 안전하게 갈래. 그러면은 신탁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금 비중을 높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 소득이 얼마에 따라서 일반형과 서민형이 있고, 그 다음에 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주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리고 예금을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 완전히 맡길 거냐에 따라서 중개형, 그리고 일임형, 신탁형 이렇게 나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능통장 같은 ISA 혹시 단점이 또 있지 않을까요?
그 단점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세 가지 타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그 세 가지 중에서 그러면은 뭐가 제일 많이 나갔을까?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작년부터 주식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금융투자협회에서 통계를 내는데 7월 말 기준으로 226만 명이 가입을 했어요. 그 중에 122만 명이 중개형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된 게 2016년인데 처음에는 신탁형이 압도적이었고 중개형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다음에 은행이 대부분 다 그걸 다 그 시장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액 기준으로는 신탁형이 여전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 그 8조 9천억 정도 되는데 7월 말 기준으로 그 중에 신탁형이 6조 3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중개형이 가입자 수는 제일 많은데 아직 1조 5천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향후 흐름은 주식을 하는 경우 혜택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가입자 수에서 시사하듯이 향후에는 그 신탁형보다는 중개형 쪽에 가입자 수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운용하는 금액도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개형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네요. 그렇게 또 증권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있고 그 주식에 관심 있는 분 나는 주식 안 할 거야 그러면 뭐 그쪽이 아닌데 나는 주식 할 거야 그런 경우에는 위탁계좌 그냥 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당연히 ISA로 해서 중개형 ISA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그 단점 말씀드릴까요? 단점은 이게 이제 혜택이 있다 보니까 유지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은 하셔야 돼요. 3년은 하셔야 되고, 이제 금액도 뭐 아까 연간 2천씩 해서 최대 1억까지니까 뭐 그게 단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제한이 있다라는 거고. 기간 제한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전혀 중도 인출이 안 되냐? 당연히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내가 돈이 필요할 때 ISA에서 인출해서 쓸 수 있는데 그 원금 범위 내에서요. 원금까지만 찾을 수 있고 만약에 내가 2년 동안 해서 만약에 이제 2천에서 4천을 얻고 이익이 이제 1,000만 원이 났어요. 5천이 지금 계좌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4,500을 막 찾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금을 초과해서 찾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해지가 돼버려요. 3년이 안 되어도 그러니까 의무기간 아닌 상태에서 찾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원금을 초과해서 좀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에서는 500을 초과해서 찾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혜택이 다 날아가고 해지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이득 본 거에 대해서 그 200까지 비과세, 9.9 분리과세 이런 게 아니고 그냥 15.4만큼 그 원래 ISA를 하지 않았을 거에 대해서 냈을 그 세금 있잖아요. 그걸 다 내야 돼요. 그래서 해지로 간주가 된다는 점. 그래서 기간을 다 채우는 게 좋다. 그러니까 찾으시더라도 원금 범위 내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이게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 해외 ETF 이거는 ISA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제도의 취지가 그 국내의 중산층 서민이 자산 형성을 더 하는 걸 도와주겠다. 그리고 그 돈이 가급적이면 주식의 경우에는 국내로 해서 돌도록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 내가 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직접 여기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국내에 이제 그 펀드 중에서 해외 쪽 주식이라든지 해외 ETF, 해외 지수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추종하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설계된 펀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해외 주식, 해외 ETF 이렇게 편입되는 거는 불가능하다. 간접적인 방식은 가능하다. 그것도 이제 뭐 대부분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도 약간의 단점이 있지만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3년 이 기간을 다 채우고 비과세 효과를 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찾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하면 돼요. 다시 또 하거나 뭐 찾아서 딴 데 쓸 일 있으면 쓰시거나 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또 재가입을 할 할 수 수 있죠.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의무가 3년이니까 3년 하고 나서 뭐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해지하고 나서 다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0씩 해서 1억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뭐 더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는 이거 찾아 아니면 해지하고 나서 다시 해, 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작년에 생겼어요. 그래서 ISA가 만기가 됐어요. 3년이 됐어요. 이제 찾아도 불이익이 없어요. 혜택 다 보고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연금 계좌 넣을 수 있어요. 자, 연금 계좌는 뭐가 있죠? 연금저축 계좌가 있고, 그 다음에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거를 찾아가지고 다 돈을 넣으면 그 넣은 금액의 10% 세액공제를 추가로 줘요.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을 찾아가지고 연금, 기존에 이제 연금 계좌에 넣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10%하면 얼마예요?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이 추가로 세액공제가 되는 거죠. 엄청난 혜택인데, 야,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 커지잖아. 어떻게 되겠어요? 캡을 씌웠어요. 500까지 안 돼. 300까지야. 그래서 300까지만 캡을 씌워서 줍니다. 그러니까 그 혹시 저희 그 마이워플러 방송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 학습하신 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연금저축에서 300이나 400, IRP까지 다 합치면 700까지 원래 세액공제가 되는데 매년 내 ISA 만기된 게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0까지 추가로 되는 거죠. 그러면 최대 1,000만 원까지 그 해에는 세액공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ISA로 계속 할래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이거를 어차피 나 연금계좌에 있는데 연금계좌로 돌려서 할래, 그렇게 하시면 이쪽 연금계좌로 넣어가지고 또 거기에서 연금계좌가 또 이제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뭐 TDF를 집으로 넣으실 수도 있고, 또 마이머플러를 통해서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또 자기에 맞는 맞춤형 포폴리오로 해가지고 또 가실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 이런 부분을 꼭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자산을 두둑히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평소에 마이머플러 TV를 보시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네요. 대표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